그랩을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저는 땡땡땡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떤 리더로서 이런 소리만 다 똑같이 한다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거 왜 들어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색깔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관련된 경험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나중에 면접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희망재단이랑 저희 더빅스터디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결과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128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전혀 스펙을 보지 않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냥 모집을 했고요. 선착순 중심으로 모집을 했는데 나이가 남성 31세, 여성 31세가 합격을 했습니다. 기업은 교보생명을 합격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KTH, 그러니까 KT 올레 TV 있죠? 네, 대기업이죠. 거기를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여기 청년희망재단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 정도 나이였고요. 그 외에 저희 저희 동아리 학생들은 33세, 35세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석사, 박사 아니고요. 경력 없습니다. 네, 근데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한테 조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나한테 핑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학교가 조금 안 좋으니까 학점이 조금 안 좋으니까 전공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핑계 대면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24세의 학생이 있고요. 27세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봤을 때 24세가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기회 비용이 더 많죠. 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건 잘못된 거지만 제 의견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보기에는 여성분이 육아를 들어가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그런 애기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24세보다는 27세가 불리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24세가 따라가지 못할 나만의 27세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만 한다면은 그 다음에 27세한테 걱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만 한다면은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균 나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27.9세니까 뭐 28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나이로 봤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네, 29세죠. 예,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죠? 예, 나이가 되게 기업들이 많이 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취업이 안 되는 게 4가지 이유예요. 4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소통의 기본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친구들 금방 늘어요. 예, 금방 늘어요. 한 2달 이렇게 가르치면 늘어요. 두 번째 친구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기본적인 스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걸려요, 당연히. 예, 나 그냥 아무도 모르는 기업 가겠어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을 가겠어 한다면은 1년에서 6개월 걸려요. 당연히 걸리는 거지. 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좋은 학교를 나오면은 밑에 단이 있는 회사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군에서 50위권에서 넘어가는 회사는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 지원회가 이건 말하지 않을게요. 한 17위, 22, 32 이하의 기업들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해놓은 게 없다면 준비가 안 됐다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6개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걸리면 힘들겠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친구들은 부탁을 드릴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간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에 살아가고 있는 20대, 20, 30대의 사람이잖아요.
취업이라고 하는 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불안해 한다면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로. 이 세 번째 친구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저희가 만나봤을 때 잘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으니까 굴곡이 너무 심해요. 굴곡이. 열심히 하다가 안 해. 4월달, 3월달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하지. 엄청나게 자소서 열심히 쓰지. 쓰다가 어떻게 해요? 결과가 딱 하나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어때요?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없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오래 걸립니다. 잘 안 돼요. 네 번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죠, 진짜로.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 사람은 취업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사람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각각의 그동안 싸워왔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씩 하신다면 분명히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아, 스펙이 안 됐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학교가 안 좋으니까.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청년희망 재단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128명, 저희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3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냥 대충 보세요, 그냥.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안 좋은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것은 스펙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일 스펙 중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블라인드긴 하지만 학교가 제일 중요하고요.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전공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바꿀 수 없잖아요. 뭐 지금부터 바꾸겠다면 편입을 하시거나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시면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라고 여러분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반기,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쓰는 것보다는 20개 쓰는 게, 20개 쓰는 것보다는 30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반기를 그냥 패스, 스킵하시고 하반기만 바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스킵을 한다는 것이 아예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지원할 기업의 개수, 지원할 기업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요. 한 3개, 5개 정도만 딱 지원하시고요. 그 외에는 하반기 중심으로 쌓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수립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남들 팔랑이 좀 되지 마세요. 남들 막 토익 공부했는데 막 토익 공부하고 이상한 것도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짜로. 다만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하고 이야기를 좀 제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몇 번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면은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관련된 경험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나중에 면접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계속 하냐면 인담자였잖아요. 면접을 들어가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저는 땡땡땡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떤 리더로서 이런 소리만 다 똑같이 한다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거 왜 들어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건데. 그냥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색깔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러프한 자소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야. 다듬어지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지 생각을 진짜 지가 쓴 거겠지. 그거는 적어도 첨삭은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학원 강사들한테. 그럼 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자소서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인데 적어도 얘는 지 이야기 쓰면 쓰고 있으니까 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 패턴이. 최근 경험 막 쓰려고 하고 재미도 없는데. 옛날 경험도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본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채용의 변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라서요. 그냥 편하게 지나갈게요. 뭐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결과물로 인해서 나이가 진짜 많이 안 보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와 NCS는 몇 년 전부터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타스펙 전형으로 해와서 뭐 SK 바이킹이나 KT 스타 오디션, 롯데 스펙터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나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통계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경험의 중요성이 정말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력의 중요성이 증가가 됐다는 게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경험의 중요성이 정말로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경력은 뭐고 경험은 뭐죠? 흔히 편하게 이야기하면 경력은 돈 받고 한 거죠. 그죠? 경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은 정량적인 역할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은 정성적인 거죠. 그러면 경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목적성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어떤 것들을 해왔다고 하는 그 사람의 각도와 그 사람의 자치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학교가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꾸준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던 사람,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되게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결과 중심을 되게 알게요. 이게 결과 중심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사고 중심인 거죠. 왜 했는데? 그리고 그런 판단은 왜 했는데? 그런 역할은 왜 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각도죠.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회사 일을 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결과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운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각도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부터 좀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턴 경험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턴이 깡패예요,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에 저희가 서류 합격자들 막 다 체크해봤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저희 이번에 10명 넘게 붙었거든요. 합격을 다 체크해봤어요. 다 체크해보고 그다음 최종 합격자 체크해봤는데 재밌는 사실은 인턴 아니면 경력직, 다 경력이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 경력 많거든요. 인턴 아니면 경력. 네. 인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인턴이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턴은 여러분 복불복이 되게 강해요. 네. 되게 복불복이 강하고요. 인턴을 하려면 관련된 아르바이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금융공공기관에서 다니고 싶다 하면은 금융공공기관 인턴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건데 금융공공 인턴을 하기 전에 금융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뭐죠? 이 친구 인턴이랑 아르바이트 하는 일 똑같잖아요. 그 일 해봤구나.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니까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잘하겠지 하고 뽑는 거예요. 그죠?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인턴을 뽑는 거야. 인턴이 뽑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회사에서 얘는 인턴 과정을 거쳤으니까 인턴의 채용 과정을 거쳤으니까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로열티도 있고 잘하겠구나.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했겠지 하고 뽑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유리해진 거예요. 스펙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의 로열티나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큰일 났는데 아니에요. 30대부터 누구는 25에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해가지고 목표가 설정이 돼서 갈 거고요. 누구는 30에 설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30에부터 그러니까 저희 학생 중에 그 친구가 지금은 다른 기업에 다니고 있긴 한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3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큰일 났다고.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열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정을 다했던 경험 물어보면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동안 난 열정적이지 못했다는데 반성을 해라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러프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소서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열정을 다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반성문 쓰라고 그냥 반성문 쓰라고. 저는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인사 담당자가 무슨 생각하겠냐고요. 되게 솔직한 놈이네.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일단은 무조건 열정적이라고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열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정의 정의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과연 열정적이냐고. 열정의 정의를 대개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열정적인 거냐고. 차라리 그냥 열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면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내가 그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면접관이 물어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건지 어떠한 사람인 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떤 기업을 가야겠다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나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할 거고요. 대기업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기업을 일단은 잡았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채용 프로세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채용 프로세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면접이 들어가 있죠. PT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의성 면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구조화 면접, 인성 면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너무 자소서에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면접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소서의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인사 담당자는 면접 그 사람은 기다리면서 뭐예요? 자소서를 읽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소서와 질문과 그 답변이 매칭이 안 돼서 안 좋은 인상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잘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시면 돼요. 자, 그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자소서는 그냥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절차인 것이다. 진짜로. 자소서는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당연하게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소서는 면접에 도움이 될 정도이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면 조금 미리 작성을 해놓자. 스케줄을 한번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소서는 뭐예요? 지원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지원을 많이 하려면 자소서는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놓자. 그래서 2월 달에 어느 정도 해놓자라고 2월 달에다 여러분 자소서를 기본적인 판을 만들어 놓자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는 정도의 스케줄을 잡으시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11월 달,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경험의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종,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그 활동이에요. 활동이 없다면은 되게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로열티도 없어 보일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조금 찾아서 해보자. 제일 좋은 건 인턴이에요. 근데 인턴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내가 뭔가 해보는 거야.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했다는데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뭐예요? 도전 정신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로열티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력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같이 모아서 만들어서 해봤죠. 그죠? 조직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죠. 네. 공동의 목적도 설정할 줄 알죠. 분석력도 가지고 있죠.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남이 만드는 인턴판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업은행 출신이니까 내가 기업은행 가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행 광고를 분석해보고 그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보세요. PPT를 만들어서 기업은행 마케팅 부서에 한번 갖다 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메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냥 서칭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운 좋으면 연락 오겠지. 한번 보자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은행 자소서에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로 오기 위한 노력을 물어보면 쓸 수 있잖아요. 면접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뭐예요? 우리 회사 오기 위해서 어떤 거 하셨습니까? 네, 저는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걔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기업은행은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담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근데 그런 광고를 조금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정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이정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누구 뽑겠습니까? 저는 비교가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로열티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돼요. 그 친구는 진짜 그 기업을 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친구예요. 대단한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턴이 제일 좋아요. 공인된 거니까 인턴이 제일 좋은데 인턴이 없다면 프로젝트 적어도 아르바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격증 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죠?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거는 학점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로 보면 돼요. 아직까지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은 아니잖아요. 탈스펙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자격증 아닙니다. 쓸데없는 자격증, 3개월짜리 자격증. 인사 담당자, 인사에는 자격증의 등급이 컷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종에 관련된 점수가 다 있어요. 그것들 똑같은 등급 많이 딴다고 해서 점수가 가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등급이에요. 실제로 많이 따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혹시 준비한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 자소서에 이력서에 쓰는 난도 없잖아요. 쓸데없는 짓이죠. 자격증 너무 하지 마세요. 자격증은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거냐면 내가 전공이 의상학과예요. 의상학과인데 의상학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공이 의상학과인데 금융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의상학과인데
식품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멀리 있잖아, 내 전공이랑 이게. 그럼 뭐야? 자격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자격증 때문에 붙이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격증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2학년이시면 자격증 하셔도 돼요. 했으면 좋겠어. 근데 상인이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바뀐 것들이 전부 다 경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2월달, 1월달 지금은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험을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기본적인 스펙은 갖추고 있는가? 토익 점수 문과가 850점 안 되면 하세요. 하세요. 850점이 붙고 떨어지고 당연히 기준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점수가 안 되면요 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토익 점수 때문에 계속 혹이에요, 혹.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과인데 토익 점수가 너무 낮다, 어학 점수가 너무 낮다 하신다면 그거는 빨리 하세요. 불안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되게 꼬리표 좀 따라다닐 거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기본적인 스펙을 안 갖추고 있다. 기본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몰랐나 모르겠다. 네, 기본을 만들었는 거 봐야 돼요. 토익 점수가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850점.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의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커말 자격증 1, 2급. 1급이었으면 좋겠는데 1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급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공계라면은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 750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것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갖추고 있다면은 딴 거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절대 못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커말이랑 토익 같이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제가 진짜 몇천 명을 봤다고 했잖아요. 같이 공부했는데 그거 두 개 같이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튼 커말, 토익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한국사 그렇게 필요 없는데요. 1월달에 한국사가 쉬워요. 네, 쉬워요. 공식이에요. 1월, 5월달에 쉬워요. 그럼 빨리 하세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면. 아무튼 그 정도 기본적인 스펙을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쌓으세요. 하나씩. 스케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턴, 대부분의 공공기관 인턴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취업할 때 그렇게 방해가 안 돼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경험들 잘 체크하시고요. 경험을 1월달, 2월달까지 조금 쌓아 나간다고. 그게 한 줄을 넣기 위한 게 아니라 경험 기술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궤적이나 생각들을 보여주기 위한 경험들을 잡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달은 뭐 해야 되냐면은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안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쓰자고요. 공공기관, 일반 기업, 금융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2월달은 자소서 써야 됩니다. 자소서 써야 됩니다. 미리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3월달에 자소서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에 자소서를 쓰지 마시고요. 3월달엔 지원을 하자고요. 자소서를 안 중요하니까 그거를 삼성 떴다, LG 떴다, 기업은행 떴다, 어디 떴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들었던 걸 그냥 밀어넣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 경험 기술서는 원래는 그 경력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반 기업들에서도 그렇고요, 뭐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여러분 신입사원들한테도 경험 기술 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경험 기술을 좀 많이 봐요, 사실은. 자소서는 잘 안 보는데요. 경험 기술을 좀 많이 봐요. 블라인드가 되면 될수록. 근데 여러분 그 경험 기술 쓰실 때는 방법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간결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서술식으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개조식이죠. 흔히 말하는 음승체. 그러니까 만약에 역량을 쓴다고 하면은 역량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역량을 분류를 해서 그 역량 안에 경험들을 뭐뭐 경험, 뭐뭐 경험, 뭐뭐 경험. 그것의 목적, 그것의 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겠죠? 인적성 여러분들 투트랙을 하시는 거예요. 투트랙을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15개, 50개 중에 15개 풀었는데 7개를 맞췄어.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도 15개 푸는데 15개를 어떻게 해요? 좀 버리면서 15개 쉬운 것만 찾기 게임을 해봐야겠다. 쉬운 것만 찾아서 이번에는 10개를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를 그리면서. 문제 아시겠죠? 그리고 못 푼 문제는 맞췄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 1분 30초 그 정도 시간 안에 풀어냈다, 못 풀어냈다가 중요한 거예요. 못 풀어냈다면 다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파악을 못한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들이
풀 수 있게 실마리를 던져놨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성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은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붙거든요. 서류 진짜 많이 붙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 뭐 안 가긴 많이 못 간 건 아닌데 10명 넘게 가긴 했는데 서류를 진짜 많이 붙었는데 인적성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에 다짐을 했거든요. 올해는 인적성만 하자. 나는 진짜 애들하고 인적성만 할 거다. 지금 계속 인적성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같이 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인적성에 시작해서 인적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은 하시면 되고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준비 안 해도 붙는 게 면접 게임이거든요. 근데 인적성은 정말 타고난 그 몇몇의 천재들 빼고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면 늡니다. 진짜 늡니다. 근데 시간을 바르면 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해야지 늡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15문제는 꼭 풀었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한다 하시면은 P셋 푸세요. 부탁드릴게요. P셋 푸세요. P셋. 그 NCS 문제나 G3 문제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의 완결성, 문제의 아주 그런 깔끔함은 P셋이 제일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왜? P셋은 공개를 하니까. 잘못됐으면은 행정소송 들어가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결성이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문제들이 깔끔해요. 그래서 P셋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P셋은 민간 P셋을 푸는 게 아니라 행정고시 5급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15개씩 그냥 풀어보세요. 15개씩. 시간이 15개씩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래도 한 1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넘게 걸릴 거예요.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렇게 풀다 보면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늘어요. 되게 많이 늘어요. 그리고 문제를 뚫어보세요. 뚫어줘. 해서서 보지 마세요. 해서서 절대 보면 안 돼. 해서서 보면은 여러분 안 늘어요. 해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리 문제 있죠. 수학 단순한 뭐 비율 구하고 농도 구하고 뭐 속도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보세요. 풀이 보면서 이제 공식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보는데 추리 문제이죠. 논리 문제들은 절대 보지 마시고 여러분 뚫어져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리학 기본적인 논리학은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성이 나오는 논리학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논리학을 안 보고 풀면은 안 됩니다.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절대로. 눈에 바르다 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적성 문제 한번 볼게요. 대충 볼게요. 그 세 개의 방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 중에 2개의 방에는 보물과 괴물이 각각 들어있고 나머지 방은 비어 있다. 괴물이 들어있는 방의 안내문은 거짓이며 3개의 안내문 중 단 하나만 참이라고 할 때 가장 올바른 결론은 어떤 것인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지금 여기까지요. 결론은 어느 것인가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것을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 문제의 유형. 얘가 지금 나한테 준 게보다 한 개의 진실과 2개의 거짓이다. 그죠? 한 개의 진실과 2개의 거짓을 줬구나. 맞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한 개의 진실과 2개의 거짓. 그리고 괴물은 거짓. 외워야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마시고요. 괴물은 거짓, 한 개의 진실과 2개의 거짓을 줬다. 그럼 참 거짓 게임이기 때문에 모순관계를 찾으면 되는구나. 모순관계를 찾겠다. 저는 모순관계는 항상 공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게임에서 모순관계가 나온 참 거짓을 물어보면 무조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럼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보면서 모순관계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관계가 잘 안 보이면 공격을 하고 있는 놈이 모순관계예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 보세요. 방 A의 안내문에는 방 B에는 괴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 B는 이 방은 비어있다. 방 C는 이 방은 보물이 들어있다고요.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방 A는 지금 방 B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B에는 괴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둘은 지금 모순관계잖아요. A와 B는 모순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둘 다 거짓일 수 있고 하나만 거짓일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진실인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리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죠.
진실과 거짓을 있는데 거짓이 두 개가 있고 진실이 하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둘 다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게 내 판단이니까. 그럼 뭐예요? 방신은 진실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봤어요. 그럼 뭐예요? 둘은 뭐죠? 모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신은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리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 사고 과정 가줄게요. 한 개의 진실과 학원 강사 같죠? 학원 강사 한 개의 진실과 그저 두 개의 거짓이 있다. 근데 공격자를 찾아야 된다. 공격자 찾았더니 A가 공격자다. 그다음에 B와 A는 그러면은 둘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는 두 개가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진실로 나는 가정을 하자. 그럼 C를 진실로 가정을 하고 다시 A, B를 봤더니 뭐다? 둘 다 거짓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C는 거짓이다. 오케이? C는 거짓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A가 진실이라면 C는 거짓이니까 보는 거죠. A가 진실이라면 C는 거짓이네. 그죠? 맞는 말이네. 그죠? 게임 오버. 네. 게임 오버.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고 과정은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죠. 네. 체크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체크 정도만. 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손으로 먼저 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모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실 게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퍼즐 게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퍼즐 게임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기호학으로 풀어줘야겠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이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공식은 알아야지. 뭐예요?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그 의도를 파악했다면 다시 뭐예요? 그 의도를 내가 빨리 풀 수 있는가? 빨리 못 푸는 거에 대한 선택. 빨리 못 푼다면 버리자. 빨리 풀 수 있다면 풀자. 문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실력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을 건데 빨리 못 푼다면 그것들은 천천히 풀면서 채워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획을 정말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왜예요? 왜? 자소서는 왜 쓰려고 하지? 면접은 왜 보려고 하지? 인적성 왜 보려고 하지? 이런 문제는 왜 배치했을지? 자소서의 항목들이 왜 이렇게 있지? 고민하는 습관. 발산형 사고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인재잖아. 정해진 일을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정해진 일 잘하면 좋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인재는 정해진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기업은 어떻게 해요?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장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머물러 있는 인재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은 발산형 사고를 통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난 좋은 인재인가? 그리고 그 좋은 인재는 여러분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저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나 뽑는 회사는 진짜 땡 잡았다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물론 미안하게 그만두고 나왔지만 나 뽑으면 되게 땡 잡았다고 하고 그냥 쓸데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면접 때 보여요. 간절해지지 마세요. 간절해지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좋은 인재인데 왜 간절해? 딴 데 가면 된대. 그게 보여요. 면접에 들어가 보면. 저 면접관 해봤잖아요. 실제로 보면 보여요. 다만 로열티는 갖추세요. 로열티랑 간절함은 달라. 내가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간절함은 뭐예요? 11의 회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절한 거야. 나보다 좋은 회사니까. 근데 내가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9의 회사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인생 목표나 어떠한 가치관들이 그 회사가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겠죠. 그리고 당당하는 것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의 여러분의 기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 좀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케줄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을 잘 이행하기 위한 멘탈 관리예요. 여러분 짧게는 3개월이고요. 길게는 2년 될 수도 있습니다. 4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어떻게 해요? 힘들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1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망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너무
간드러지 말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시즌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즐기면서 할 수 있어.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장담합니다.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할 것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조금만 정리하신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정연희망재단부터 저희가 좀 필요한 게 있다면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신 것도 되게 고맙고요. 여러분들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려고 만든 조직인 거니까 감사합니다.